안녕하세요. 엘사운드의 김용철입니다. 오늘은 방송 시스템에 대한 컨설팅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저희 구독자님이 현재 이제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인데 아버님이 이제 목회를 하시나 봐요. 교회를 이제 심호하고 계시는데 그 교회가 새롭게 건물을 건축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음향 관련된 이제 방송 시스템 관련해서 많은 업체들로 인해서 조금 고생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문을 좀 구하게 된 거고, 저도 교회 관련된 일 같은 경우에는 사양하기가 조금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컨설팅 개념이 아니라 도움을 주기 위한 컨설팅 개념으로서 조금 좀 도와드렸어요. 그게 얼만큼 큰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여분의 시간을 이용해서 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은 제가 조금 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면 참 좋겠다. 뭐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제가 접근해서 컨설팅 한 건 아니었지만, 교회를 새롭게 짓거나 아니면 인테리어를 새롭게 하거나 방송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한다고 하면은 이 정도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으로 잠깐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절대 잊지 말아 주시고요. 잠시 영상을 보신 후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컨설팅을 한다고 하면은 또 세부적으로 좀 검토를 많이 해야 돼요. 이제 보통 도면 검토부터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잠깐 이제 한번 보면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컨설팅을 시작을 하게 되면 그 건축에 대한 도면을 받게 돼요. 제가 지금 그 교회에서 받은 이제 건축 도면인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한 그 CAD 도면 안에다가 모든 걸 다 집어넣은 거예요. 지금 보시면 배치 관련된 도면이 있고요. 이제 실내 재료 마감표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실내 마감, 그러니까 마감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표가 이제 되어 있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평면도가 나와 있을 거고요. 네, 인면도.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단면도. 잘랐을 때, 건물을 잘랐을 때의 어떤 도면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창호 평면도가 있을 거고요. 잡상세도라는 거는 뭐냐면 이 도면에 보면 벽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바닥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도면들이 들어 있는 것들이에요. 뭐 그런 게 있을 거고요. 에너지 관련된 거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라고 하면 이제 단열, 뭐 보일러, 뭐 이런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요. 에너지는. 자, 그리고 이제 인테리어 측면이 있는데, 제가 이제 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런 인테리어적인 거를 미리 다 되어 있는 상황에서 컨설팅 하는 거 자체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테리어 하기 전에, 그러니까 건축을 설계하기 전에 미리 이제 저희와 같은 이제 사람들이 개입이 된다고 하면은 세부적으로 터치할 수가 있죠. 이런 부분들을 서로 협의해 가면서 가장 최적의 좋은 방법을 이제 찾아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은 설계가 다 마무리된 상황이고, 마무리된 상황에서 이제 골조가 올라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진행된 상황에서 저한테 이런 부탁을 했기 때문에 조금 고민을 좀 했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런 도면을 보면서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평면도를 먼저 보셔야 돼요. 지금 건물에서의 지상 3층이라고 표시된 이 부분이 아마 대예배실이에요. 대예배당. 근데 참 지금 보시면 좀 독특하게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스테이지도 좀 좁으면서도 조금 이게 이쪽 면이, 지금 보시는 이쪽 면이 이제 계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스피커 설치하기가 좀 애매한 구조예요. 좀 언밸런스 되어 있는 구조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3층이고요. 근데 4층에 중 2층에 되어 있는 구조인데, 지금 보시면은 조종실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사이드에 이제 몰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는 시야 각
또 조금 사각이 보이고요. 그리고 음향으로 체크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위치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런 위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어려운 상황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지금 단면도를 보시면 뭘 보셔야 되냐면, 지금 잘랐을 때 어떻게 보냐면, 여기가 보면 평면도에서 횡으로 이렇게 자른 거예요. 이렇게 잘랐을 때의 단면을 지금 본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걸 보고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죠. 스테이지 높이는 얼마큼 되는지, 중 2층의 높이는 얼마나 되는지. 지금 보시면 이 건물의, 그러니까 예배당의 높이는 6.8m가 조금 넘죠. 지금 보시면 6.8m가 조금 그러니까 되는 상황인데, 좀 보통 천장 같은 경우에 마감을 하게 되면은 지금 보시면은 5.5m 정도 되는 높이의 건물이다. 그러니까 이제 예배당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거를 캐도크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행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원래 이제 이런 인테리어적인 거라든지 건축 공사를 할 때 그런 걸 좀 제한을 두게 되면 좋겠죠. 지금 이 그림은 뭐냐면, 조명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시야각 이걸 보기 위해서 지금 잠깐 간단하게 이제 만들어 본 건데,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지금 검토를 해야 돼요. 카메라 위치 자체도 어떻게 할 것인가, 조명의 위치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조명을 또 어떻게 이제 설계를 할 것인가, 뭐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음향 쪽도 마찬가지 정말 중요해요.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세밀하게 꼼꼼히 이제 확인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검토를 해야 되는 거죠. 스피커 위치가 얼마큼 높이에서 그러니까 시스템이 구성이 되어야 이게 가능한 건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뒤에 있는 딜레이 스피커를 어떻게 설치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이제 CAD 도면을 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판단하기는 좀 어려워요. 저조차도 지금 이런 특이한 구조의 어느 예배당, 그러니까 예배 공간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판단을 더 세밀하게 하기 위해서 3D 모델링이라는 작업을 해요. 보통 지금 보시는 이게 스케치업으로 지금 작업을 한 건데, 이렇게 이제 지금 투명하게 되는데, 보통 이런 식의 구조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단상이 있고 단상 위에 스피커를 지금 보는 스피커도 포인트 소스 스피커를 세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어 본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구조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스피커 놓기가, 레프트 라이트 스피커 놓기가 좀 어려운 환경이에요. 왜냐면 스테이지 근처 쪽으로 이제 스피커를 놔야지. 왜냐면 좌석수가 앞으로 이제 당겨져 있을 텐데, 사각을 없애기 위해서라고 하면 그렇게 이제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벽면에 의해서, 이쪽 벽면에 의해서 이쪽 부분 이제 사각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인가, 이게 좀 고민거리라는 거죠. 그 딜레이 스피커 같은 경우는 뒤가 이제 또 깊어요. 나름 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딜레이 스피커를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거는 다양하게 이제 검토를 해야 되는 거죠. 3D 모델링을 하면 좋은 게 뭐냐면요, 이렇게 이제 내가 위치를 봤을 때 스크린이 얼마큼 위치가 와야 되는지를 한번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중 2층에 올라갔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잘 보이는지, 그 찬양대의 사람들이 잘 보이는지,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검토를 하는 거죠. 스크린 사이즈도 지금 인테리어 마감을 보니까 스크린에 대한 항목이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150인치 스크린을 잠깐 볼까요? 네, 인테리어 항목에서 스크린 사이즈가 이렇게 이제 150인치 매립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사이즈는 애매한 사이즈예요. 이렇게 해버리면 요즘 나오는 모든 대부분의 영상이 HD급 영상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1080p, 1080i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해버리면 4:3 사이즈로 돼버리면 좀 위아래가 잘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보기가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정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돼버리면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 사람이 섰을 때의 그 스크린 사이즈의 모양, 단상 모양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3D 모델링을 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단상에 섰을 때의 스크린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될 거고 그 스크린 사이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어떤지를 미리 이제 예측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조명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3D 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조명이 떨어지는 위치에 따라서의 그런 것도 이제 검토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컨설팅을 의뢰를 할 필요가 있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건축을 하게 되면 비전문가가 있다 보면 업체의 그 다양한 견적서를 받게 돼요. 그러면 바라보는 방향이 다 틀리다라는 거죠. A 업체는 이쪽 방향을 바라보고 있고요. B 업체는 이쪽 방향, C 업체는 이쪽 방향. 그러니까 주력을 하는 곳이 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제안서 자체가 다 각각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저조차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조차도 업체가 제공하는 그 제안서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걸 꼼꼼히 확인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RFP라는 걸 제공해요. 제안 요청서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뿌려주는 거죠. 업체들한테. 뭐 입찰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안 요청서를 먼저 뿌린 다음에 그곳에서 받은 자료를 가지고 근거로 이제 우리가 이제 검토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이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안 요청서까지만 만들어주고 좀 이렇게 일단은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난 상태예요. 자,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3D 모델링을 한 상태에서 이제 한번 표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메인 스피커는 이제 3개를 집어넣은 거예요. 센터, 포인트 소스형 스피커를. 근데 이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60도 각도를 이제 지켜줘야 돼요. 더 넓어지면 뭐냐면 이 각각의 스피커마다 이렇게 이제 위상적으로 캔슬링이 되지 않게 하려면 동일한, 그러니까 60도의 아주 좁은 협대역에 지향각을 줘야지만이 가능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기명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스피커가 2웨이 스피커와 3웨이 스피커의 가격 차이는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3웨이 스피커의 패시브 타입을 지금 집어넣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맥스 SPL이 이제 130dB 이상. 지향각은 아까 전에 설명한 대로 60도 정도는 돼야 된다. 60도 정도는 해야 한다라는 걸 이제 명기를 한 거고요. 그거 넘어서 버리면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프리커시 레스폰스 같은 경우에는 50에서 20km까지는 해야 한다라는 걸 이제 기명을 했어요. 언더 발코니 쪽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기명을 했고요. 이제 모니터 스피커도 또 믹서 같은 경우에도 그 교회가 이제 뭐 용도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얘기 들어봤을 때는 용도가 조금 그래서 이 정도면 무난하지 않겠냐고 M32 마이다스 걸로 이제 집어넣습니다. 영상 같은 경우에도 RFP 같은 경우에도 뭐 카메라 종류도 워낙 다양하잖아요. 예산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브랜드를 이제 딱 정한 거예요. 에빅스하고 에즈스텍이라고 이제 요즘에 이제 조금 가성비가 좋은 카메라예요. 그래서 PTZ-Z, 그러니까 팬, 틸트, 줌이 되는 모델로 이렇게 집어넣은 상황이고요. LED 스크린 같은 경우에도 LED 브랜드는 에피스타, 그러니까 가장 많이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이즈는 180인치예요. 실적으로는 180.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LED 소자 자체는 2.5mm짜리를 이제 선택을 한 거고요. 스위처 같은 경우에도 이건 루멘텍이라고 집어넣었어요. 그것도 왜 그랬냐면 요즘 이제 스위처, 비디오 스위처 같은 경우에는 블랙매직 쪽, 그러니까 특히 이제 블랙매직 카메라뿐만 아니라 모든 올인원 시스템으로 다 있어요, 무조건. 그래서 쉽게 간편하게 가려고 이제 그 블랙매직 제품을 많이 이제 채용을 하는데 업체 얘기를 또 들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업체한테 물어보니까 블랙매직 같은 경우는 좋긴 한데 AS 문제가 조금 있대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루멘텍이라는 이 회사, 이게 한국 회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AS가 원활한 거예요. 좋아요. 그래서 루멘텍 스위처를 집어넣은 거고요. 자막계는 뭐 많은 교회가 가장 많이 쓰는 거죠. 프로시지 집어넣은 상황이고, 이렇게 이제
항목 자체를 이렇게 디테일하게 만들어 놓아버리면 업체가 장난을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기준으로 해서 집어넣고 이제 판단을 한다라는 거죠. 조명도 마찬가지입니다. LED 스팟을 몇 개, 뭐 RGB라는 거는 이제 화이트, 그러니까 화이트 조명이 필요하고 RGB 이제 어떤 색감을 집어넣을 수 있는 RGB LED 스팟을 8개 집어넣고요. 프레스넬 LED를 4개, 네. 엘리베이션 바텐, 그러니까 전동 바텐이라고 하죠. 그것을 2개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상 뒤쪽에다가 걸어 놓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상 앞에다가 이제 바텐을 걸어서 이제 설치를 한 거죠. DMS 컨트롤러 마찬가지 하나 집어넣을 거고요. 그 제품은 뭐 그렇게 뭐 편차가 중국산이 거의 뭐 조명 쪽에는 거의 중국산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받아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건축 음향적 측면을 간략하게 집어넣긴 했는데 지금 아까 전에 설명을 했지만 인테리어 부분들이 다 기명이 된 상황이라서 이게 얼마큼 반영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대략적으로는 특히 지금 여기서 보면 보통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교회 뒷면을 산호석 마감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무늬목을 이제 많이 집어넣는다라는 거죠. 근데 모니터 스피커 뒤에 벽면이 가깝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그쵸, 스테이지 자체가 좁은 상태에서 이제 모니터 스피커를 올려놓는다고 하면 이 벽면하고 모니터 스피커의 거리가 짧아요. 그러다 보면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가 벽면에 반사가 돼서 스피커로 들어가는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렇게 보면 되게 좀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특히 이제 산호석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이제 일반 대리석이 아니라서 좀 다행이긴 하지만 산호석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음향 쪽으로 좀 아는 사람들이 이제 개입이 되면 좀 이런 것도 조정이 가능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그래서 이제 일단은 집어넣긴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 NC 값은 뭐 메타해라 이제 공조를 켰을 때, 그 다음에 RT 값은 뭐 이 정도는 잡아줘라. 뭐 건축 음향적 측면을, 인테리어적인 측면은 이제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요걸 이제 기명을 해주면 거기에 맞춰서 아마 진행이 되지 않을까 저는 뭐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만이라도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고 하면 그쵸, 좋죠. 그리고 이걸 근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은 이 많은 제안서들을 좀 분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많은 업체에 또 물어보면서, 왜냐면 비교하기가 조금 수월해졌잖아요. 난해한 비교가 아니라 그 근접 범위 안에서의 비교를 해서 최종적으로 가장 적합한 업체를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세부적으로. 스피커, 그쪽에서 원하는 스피커, 더 좋은 스피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제안들을 더 디테일하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교회라든지 여러분들의 예배당을 가장 이상적으로 이제 구성하는 이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서 여러분들과 잠깐 나눠봤습니다. 더 나중에 더 좋은 기회가 있으면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끝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절대 잊지 말아 주시고요. 다음번에 만남을 기대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